자, 이제 지수함수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지수함수 살펴보기 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어떤 것까지 배웠었냐면 2의 x제곱은 8이다 이런 거. 그럼 x 얼마지? 3.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11이다. x 얼마지? x는 로그 2의 11.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 때 x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될까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런데 이제 지수 함수라는 얘기는 있잖아.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밑을 고정을 할 거야. 밑을 2로 고정을 하고 지수의 x일 때. 근데 이 x 값이 변하면 이 전체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가가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점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이제 변화하는 그래프의 형태로 알아볼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형태는 y는 a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a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1은 돼서는 안 될 거야. 1 넣으면은 전부 다 1 될 테니까 지수에 어떤 짓을 해도 a가 만약 음수가 되면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겠네. 그럼 이 범위 한번 나눠볼까?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 해당 내용을. 그치? 그래서 y는 ax제곱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그 그래프와 성질을 한번 살펴볼까?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가 있어. 1보다 큰 경우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제일 쉬운 거 2의 x제곱 이런 형태 있겠네. 그럼 x에 1 넣으면은 2일 거고 x에 2 넣으면은 4일 거고 x에 3 넣으면은 8일 거고 계속 증가하는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도 같이 커진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x에 0 넣으면 얼마야? 2의 0제곱이니까 얘 값 얼마? 1이니까 당연히 0,1을 지나게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x에 내가 음수를 넣게 되면 음수를 마이너스 뭐 100 이런 거 넣어볼까? 그럼 2의 마이너스 100제곱 형태네. 그럼 얘는 2의 100제곱 분의 1이네. 근데 여기 1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면 얘 값은 일단 양수라는 건 알겠어. 그치? 그렇지만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런 값이 될 수 있는 거 맞니? 그래서 0,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점근선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인데 점근선 x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y값이 0이란 얘기니까 이 값이 x가 작아지면 작아짐에 따라서 0이랑 되게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 그 다음에 정의역 x를 넣을 수 있는 값. 여기 이 수직선 상에 있는 어떤 x를 다 넣어도 되니까 x는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내가 양수를 x제곱만큼 하면 이 값 자체는 얼마야?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 어떤 거 있지? 2분의 1의 x제곱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해? 2분의 1이 아니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형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x에다가 지금 내가 얼마를 넣었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어. 우리 그래프 그릴 때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나 그릴 때 y축 대칭일 때 y축 대칭 그래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하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지? y축 대칭일 때 x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x로 대입을 했었어. y축 대칭을 만들 때. 그런데 지금 딱 형태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x제곱과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맞니? 그러면 계속 이어서 2분의 1의 x제곱 형태 한번 볼까?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거고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함수다 라고도 알 수 있겠네. 잡았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 그래프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 2x제곱은 다음과 같이 계속 증가하는 식으로 그려질 거고 2분의 1 x제곱은 감소하는 식으로 그려질 건데 마찬가지로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 여기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 2번만 한번 같이 볼게. 자, 보기 2번에서 ax제곱이 지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이 있고 3의 x제곱이 있어. 같은 x에 1을 넣으면 4, 3일 것이고 x에 1을 넣으면 16, 9일 거야. 그러면 항상 뭐가 더 위에 있지? 예를 들어서 보면 숫자로 얘가 4x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3x제곱이 되는 거겠네. 1보다 클 때 더 큰 숫자가 0보다 큰 데에서는 위에 있겠다. 맞지? 그런데 작아질 때도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2 넣으면 16분의 1이고 9분의 1이네. 작아질 때도 클 때도 큰 비율로 커지지만 작아질 때도 작은 비율로 더 큰 비율로 작아질 거란 말이지. 더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0,1을 기점으로 x가 음수가 되기 시작한 밑에 있는 녀석이 뭐야? 4x제곱이 더 밑에 있겠고 그 위에 3x제곱이 있겠네. 0,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아래가 뒤바뀔 수가 있겠구나. 왜냐? 커질 때 더 급격하게 커질 거고 작아질 때 더 급격하게 작아질 거니까. 마찬가지로 C와 D는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C와 D는 또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자, 4분의 1이랑 4분의 1에 x제곱이 있을 것이고 3분의 1에 x제곱이 있을 거야. 자, x가 일단 커질 때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 x가 0보다 커질 때는 어떤 게 더 큰 비율로 작아지지? 얘가 더 큰 비율로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4분의 1의 x제곱일 거고 위에 있는 애가 3분의 1의 x제곱일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를 넣어볼까? 음수 쪽을 넣게 되면은 뭐가 더 큰 비율로 커지지?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은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음수를 넣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더 큰 비율로 움직이는 거야? 얘가 더 큰 비율로 커질 수 있는 거겠네. 그럼 여기가 4분의 1의 x제곱이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애가 3분의 1의 x제곱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A가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큰 쪽이 항상 위로 x가 0보다 큰 쪽으로 클 때 항상 큰 게 더 위로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밑이 1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은 값이 여기 위쪽에 있겠네. x가 음수일 때.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떤 게 더 급격하게 작아지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한번 살펴볼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우리 많이 배웠어. 자, x축으로 3만큼 대칭이동 시켰다. 플러스 3으로. 그럼 x에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했지? x-3이라고 대입을 했겠고 그 다음에 y축 플러스 5라고 대입을 했으면 5만큼 이동을 시킬 거 다음에 y 대신에 얼마를 넣었지? y-5를 대입을 했었어. 우리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 모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볼까? 요 그래프 요 식 한번 볼까? 지금 x 대신에 x-m을 넣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그 다음에 요 n은 y-n은 a의 x-m 형태에서 이항시켜 준 거일 뿐이니까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n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자, 점근선이 y는 n인 그래프라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 볼게. 원래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얘를 내가 y축으로 모든 점을 y축 플러스 2만큼 했다. 그러면 원래 한없이 가까워지던 게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이 점이 어떻게 바뀌어? x축이 아니라 y는 2로 바뀔 거 아니야? 왜냐면 모든 점을 다 플러스 2씩만큼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y축만큼 평행이동한 게 점근선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랑 한번 볼까? 정의역은
내가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하던 x축 전체에서 내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괜찮다니까 x축 전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치역은 내가 모든 점을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n보다 큰 값을 갖겠네. 당연히 점근선은 y는 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값과 관계없이 항상 원래 0,1을 가졌어. 0,1을 항상 지났었어. 맞니? ax 제곱은 y는 ax 제곱이라는 함수는 0,1을 항상 가졌었는데 이 녀석을 m,n만큼 이동시키면 당연히 0,1에 n만큼 그 다음에 1 더하기 n이라는 점으로 이동이 됐겠네. 이 점이 이 점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점을 x축은 n칸만큼 이동시켰고 y축은 n칸만큼 이동시켰으니까 m, 1 더하기 n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 됐으니까 대칭이동 한번 살펴볼게. x축 대칭이란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거잖아. 그러면은 x 대신에 y 대신에 어떤 값을 넣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값을 넣을 거야. 맞지? 그 다음 x축 대칭 이거 아까 살펴봤지.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 마이너스 x 값을 넣을 거야. 원점 대칭은 y에는 마이너스 y를, 그 다음에 x에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y는 x 대칭이란 얘기는 얘는 이후에 배우겠지만 역함수라는 내용이야. y 값이랑 x 값이랑 바꾸는 거니까 y 값, x 값을 바꾸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 원래는 y는 ax 형태인데 y는 x 대칭이니까 이걸 바꿔준 거지. x랑 y의 위치를. x는 a의 y다. 그럼 이 y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뭐야? y는 로그 a의 x. 그런데 이 녀석은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 잠깐. 자, 원래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을 시켰더니 어떤 함수가 됐어? 로그 함수가 됐네.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 해당 내용은 본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게. 해당 내용은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 그래프로. 자, 원래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0,1을 당연히 지났겠지. 그치? 근데 얘를 x축으로 지금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네. x축 플러스 1, 그 다음 y축 플러스 2만큼 이동을 시킨 거네. 그러면 0,1이 점만 한번 살펴보면 이 점이 어느 점으로 가? x축을 1,1만큼 증가했으니까 1, y축을 플러스 2 시켰으니까 1,3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 원래 점근선은 x축이었는데 얘 모든 점을 다 y축으로 2만큼씩 올렸으니까 점근선도 당연히 플러스 2가 돼서 y는 2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겠네. 이해됐지? 이렇게 하나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면 자, 한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거 맞니?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면 커질 거야. 그럼 해당되는 x가 최소일 때 ax제곱은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해당되는 범위에서 x가 최대일 때 ax제곱은 가장 큰 값을 갖겠네. 그 다음 반대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값을 가질 테니까 해당 범위에서 가장 작은 x값이 가장 클 때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x가 가장 작을 때 최대값을 갖겠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지수에
fx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함수값 자체가 밑이 당연히 1보다 클 때는 함수값 자체가 최대일 때 전체 값이 최대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 최소일 때 최소가 되는 것은 또 당연한 얘기겠네. 맞지?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fx,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일 테니까 지수가 최소일 때 얘는 최대값일 거고, fx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값이겠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형태는 밑에 예시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테니까 그걸로 한번 살펴볼게.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방금 x값이 지금 밑이 어떤 상태지? 1보다 큰 상태야. 그 다음에 지수에 x 플러스 1이 있는데 x의 범위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지수가 가장 클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x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2분의 1이라는 값은 1보다 작은 형태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밑에 있는 거지. 자, 일단은 요거 볼까? 밑이 얼마지? 밑이 3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지수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래.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보면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2,3일 거야. 그러면 이 전체 값은 3 항상 이상이겠네. 3 이상일 테니까 최대값은 내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 x의 범위를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니까. 하지만 최소값은 x가 2일 때 1을 넣게 되면 지수가 3만 남을 테니까 3의 세제곱이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로 보는 게 더 쉽다라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야. 4의 x제곱이라는 얘기는 2의 2x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플러스 1은 아래로 내려와서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나한테 지금 x 범위를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알려줬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값 2의 x제곱을 2의 x 전체를 내가 t라고 치환할 거고, 이 t의 범위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2분의 1에서,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얘는 4까지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t-1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이 t의 값의 범위가 2분의 1 이상 4 이하였으니까 이 값은 t-1이라는 값은 3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질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값이 커질 때 최대값은 t가 이 t-1이 3일 때니까 9 더하기 2가 최대값 11이 될 테고, t-1이 이 사이 값이니까 t가 1일 때 이 값 전체가 0으로 되면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치환을 해주고 해당 범위에서 내가 치환한 값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식 변형을 해서 해당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의미였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수 함수 최대 최소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념은 여기서 그럼 이만.